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전력 보안 통신 선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파트 경우는 뭐 가공통신선, 첨가통신선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서 또 높이, 이격거리부터 해서 정말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에 비해서 또 많이 나오니까 풀 때마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니까 여러분들 저 믿고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력 보안 통신 선로 파트에 오게 되면은 우리가 두 가지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뭐다? 가공 통신선이라는 친구가 나오죠. 자, 그리고 첨가 통신선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차이는 뭘까? 가공 통신선 같은 경우는 그냥 가공, 하늘에 떠다니는 통신선이기 때문에 뭐다? 그냥 요렇게 생긴 애가 뭐다? 가공 통신선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끝이야, 가공 통신선은. 그럼 첨가 통신선은 뭐나? 첨가 통신선은 말에 알 수 있듯이 말에 첨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디다 첨가된 거다. 자, 이렇게 전력선이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전력선에 첨가가 된 거. 이걸 뭐라 한다? 첨가 통신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앞에 병가, 공가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병가 같은 경우는 뭐라 했어요? 전력선이 시설되는 거고, 공가 같은 경우는 전력선에 가공 약전류 전선이 시설되는 거죠. 맞죠? 근데 얘는 뭐다? 전력선에 첨가 통신선이 설치가 되는 경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 이렇게 통신선, 이렇게 되어 있는 통신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 얘네들의 안전율이 또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안 통신주. 그러니까 주가 뭐예요? 그냥 전봇대라는 얘기죠. 예. 보안 통신주, 뭐 통신주 이렇게 나오면은 얘 안전율은 얼마다? 1.5다. 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아마 그 안전율은 다 모아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대망의 이런 표가 나오게 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표를 여러분들이 다 외우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오신다면 장담은 못하지만은 아마 조금은 쉽게 외우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네, 요거를 캡처해 놓으셨다가 끝나고 한번 채워보세요. 자, 그래서 앞서 배운 우리가 가공통신선을 배웠고, 그리고 첨가통신선을 배웠잖아요. 얘네들의 높이를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가공통신선의 높이를 알아야 되니까 가공통신선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그 다음은 아까 뭐라 했어요? 첨가통신선을 이렇게 배웠으니까 여기다가 첨가통신선을 적어줍니다. 자, 근데 첨가통신선은 전압을 좀 나눠줘야 돼요. 자, 첨가통신선은 이쪽을 저압, 고압, 얘를 특고압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렇게 나누시고요. 시설 장소마다 높이가 다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거 뭐 있어요? 시설 장소. 자, 첫 번째 도로 위가 있습니다. 도로 위. 도로 위에 시설할 때 얼마나 높이를 얼마를 해야 되겠는가. 근데 도로도 어떤 도로가 있다. 그냥 일반적인 경우가 있죠. 일반적인 경우가 있고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교통이 별로 없는 경우. 차가 없는 경우죠. 그러니까 차 같은 거 없는. 예, 그러니까 좀 더 낮아지겠죠. 일반적인 경우보다. 네, 자, 그 다음은 철도횡단입니다. 철도횡단. 자, 철도횡단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하나 생각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철도횡단이 나온다, 높이를 묻는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뭐라고 했어요? 6.5m라고 했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안 외워도 됩니다. 그냥 6.5m입니다. 미터 생각할게요. 자, 6.5. 6.5. 자, 벌써 한 개 외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횡단보도교입니다. 횡단보도교. 횡단보도교 위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횡단보도교 위인데요. 이거는 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같은 횡단보도교 위지만 네, 절연전선 이상의 급을 사용할 때, 절연전선 이상의 급을 사용할 때
예, 요런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횡단보도교 미, 횡단보도교 미인데 절연전선 이상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그냥 일반적인 경우겠죠. 자, 일반, 기타의 장소, 일반적인 경우.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외워야 되는데, 제가 또 너무 수업만 요즘에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원래 좀 돼지였어요. 돼지였는데, 뭐, 다이어트를 한다 했는데, 그럼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오, 진짜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야, 그래, 몇 킬로나 물어봤는데, 66킬로라는 겁니다. 와, 그래가지고, 우와, 오, 66킬로. 와, 아니, 오, 66킬로까지 뺐냐? 오, 66킬로. 아, 네. 정말 죽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라도 해야 되나 싶네요, 정말. 지금 새벽 4시에 지금 방구석에서 혼자 이러고 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마음 이해하시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죽고 싶다. 죽을 사자를 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4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첫 번째 5를 기억해 주시고 이 5를 한 번 더 내려주세요. 그래서 4.5가 되고요. 이 친구를 이쪽으로도 한번 내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5가 되겠죠. 이게 한 이야기가 끝입니다. 자, 끝났죠? 자, 그러니까 마지막 끝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횡단보도교 위로 넘어가겠습니다. 횡단보도교 위는 어떻게 한다? 3, 3, 5, 5 모여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교 위는 3, 3.5, 3, 3, 5, 5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횡단보도교는 3, 3, 5, 5 그러니까 3, 3.5, 5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는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면요. 대각선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어줍니다. 자,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줍니다. 여기도 대각선을 그어줍니다. 여기도 대각선을 그어줍니다. 자, 그러면 스타트는 뭐로 한다? 바로 네, 이 대각선은 3으로 시작합니다. 3으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 대각선은 4로 시작합니다. 4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 대각선 당연히 5가 되겠죠. 3, 4, 5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이 자, 이 5가 여기로 와서 어떻게 된다? 3.5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건 당연히 X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표를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정말 얼탱이가 없겠지만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외우셨다면 여러분들 책에 있는 이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의 높이라는 그 많은 내용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표를 기억하셨다면 다음 차트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은 이제 첨가통신선의 굵기에 관해서 당연히 묻겠죠. 어떤 식으로 나오나. 자, 특고 앞 전설로 지지물이 있고 얘네와 뭐가 만났을 때 첨가 통신선이 만났을 때 자, 첫 번째 절연전선이 있고요. 절연전선의 굵기. 두 번째 경동선의 굵기가 나옵니다. 당연히 절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기 때문에 조금 작게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절연전선은 4고요. 경동선은 5입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통신선 파트잖아요. 이런 통신선이 나오고 절연전선 물으면 무조건 뭐다? 4다. 또 통신선인데 모르겠어요. 경동선이다. 그럼 뭐다? 5다. 4, 5를 기억하시고 절연전선이 당연히 절연이 되었으니까 조금 얇아도 되니까 4구나. 경동선은 5구나. 이렇게만 기억하시고 뭐 통신선 뭐 어쩌고 저쩌고 굵기 얼마인가. 그럼 무조건 절연전선 4, 경동선 5 이렇게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격거리에 대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격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병가, 공가 때도 배웠지만 지금 우리는 전역선과 첨가통신선이 이렇게 같이 지나갈 때 요 사이에 이격거리를 또 외워줘야 됩니다. 자, 어차피 첨가통신선은 첨가통신선 그대로 있고요. 바뀌는 것은 전역선이 저압이냐, 고압이냐, 특고압 요것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으신다면 요 파트도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역선이 저압이거나 고압일 때, 전역선이 저고압일 때 첨가통신선과의 이격거리겠죠. 네, 이렇게 첨가통신선과의 이격거리. 네, 그리고 뭐다? 전역선이 나머지 특고압일 때, 네, 특고일 때 첨가통신선과 이격거리. 요 두 케이스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역시도 일반적인 경우와 케이블인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케이블인 경우는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습니다. 이렇게 30cm 외우시면 되고요. 네,
30cm, 무조건 케이블이 나오면 몇 cm다? 30cm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일반적인 경우는 당연히 30cm에서 2를 곱하시면 60cm가 되고, 특고압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가 뭐다? 120cm가 됩니다. 네, 이 수치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여기서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는 것은 케이블이 아닌 경우에 전부 다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죠. 딱 한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되는데, 만약 이 저압에서 절연전선을 썼다. 절연전선. 그럼 몇 cm다? 케이블과 똑같은 30cm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압에서만 케이블 절연전선 30cm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경우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좀 두 가지 더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우리는 항상 229 때문에 또 예외 규정이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22.9kV 전력선과 뭐가 만났을 때, 첨가 통신선이 만났을 때, 22.9kV 전력선과 첨가 통신선이 만났을 때는 얼만큼 이격해준다? 75cm 이격해줍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거든요. 자, 두 번째, 또 22.9kV. 이번에는 전력선이 아니라 중성선이죠. 중성선이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0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여기는 전류가 안 흐른다 생각하시고, 이 친구가 첨가 통신선이랑 이렇게 있을 때 이격거리는 몇 cm다? 75cm보다 작은 60cm다. 네, 이거까지 가지고 가시면 이 파트는 완벽하게 끝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 파트를 끝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해당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정지하시고 여러분들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풀고 오셨죠? 몇 cm 하셨어요? 이 강사님, 야,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이 중성선과 첨가 통신선 사이 이격거리잖아요. 그 바로 60cm예요. 바로 다음 회차 준비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뭐라고요? 바로 다음 회차 준비하면 된다고요. 이게 틀렸다라는 얘기예요. 자, 왜 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질문이 많아요. 자, 갑시다. 3상 4선식 22.9kV 중성선 다중접지 방식의 특고압 가공전선 아래에 통신선을 첨가하고자 한다. 자, 여기서 이미 문제가 끝났어요. 여기서 문제가 끝났습니다. 감사하게도 밑에 한 번 더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헷갈리셨다라는 거죠. 자, 뭐라 했어요?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의, 자, 얘는 뭐예요? 꾸며주는 말입니다. 무엇을? 꾸며주는 말이에요. 특고압 가공전선을. 꾸며주는 말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예쁜 민수, 예시가 왜 이래? 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민수잖아요. 자, 그럼 얘네들을 다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풀어볼게요. 3상 4선식 22.9kV 특고압 가공전선 아래에 통신선을 어떻게 한다 했어요? 첨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특고압 가공전선과 첨가 통신선 사이에 이격거리를 묻는 문제 맞아요? 자, 한 번 더 말해줍니다. 문제에서 친절하게. 야, 너희들 헷갈릴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말해줄게. 특고압 가공전선과 통신선 사이 이격거리는 몇 cm인가?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22.9kV 전력선과 첨가 통신선 사이 이격거리 몇 cm라고? 75cm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얘의 답은 뭐야? 75cm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멈춰놓고 여러분들 한번 풀고 오십시오. 네, 여러분들 네, 풀고 오셨죠? 자, 그럼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이 도로 횡단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지표상 몇 미터인가? 가공통신선이 나왔구나. 가공통신선, 도로를 지금 횡단한 경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도로 횡단일 때 이렇게 가공통신
선. 자, 그리고 첨가통신선. 얘는 뭐로 나왔다? 저고. 그리고 특으로 이렇게 나눴죠. 자, 그래서 66km. 그래서 여기가 5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6이니까 야, 가공통신선 도로 횡단이니까 답은 뭐다? 5m다. 이렇게 하셨으면 여러분들은 2회차 필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를 괜히 들고 왔겠습니까? 자, 첨가통신선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한다? 자, 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압 가공 전선로에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자, 이거를 뭐죠? 자, 이게 뭐죠? 전주죠. 지지물이죠. 지지물에 지금 뭐예요? 저압 가공 전선로가 뭐예요? 저압 전력선이라는 얘기고 여기에 시설하는 통신선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시설하는 통신선. 이게 뭐예요? 이게 첨가통신선입니다.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이죠. 가공통신선 혼자 있으면 접속한다는 표현을 쓸 이유가 없죠. 뭐예요? 이 친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력선에 직접 접속을 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다? 이거는 첨가통신선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지표상 몇 미터인가? 전압은 언제? 저압일 때. 따라서 첨가통신선 저압일 때 6m다. 이렇게 답을 도출해 내셔야 됩니다. 실제 첨가통신선의 사전적 정의가요.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금 표현들이 이 문제뿐만 아니라 계속 여러분들이 풀면서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은 전력선, 반송, 통신용, 결합장치의 보안장치입니다. 야, 뭐 이거 이름도 어렵고, 이 뭐 그림도 어렵고, 야, 이거 뭐냐? 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력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통신선이 있는데, 전력선 한 개로요, 전력선과 통신선의 기능을 같이 쓸 수 있는 거를 뜻하는 거예요. 뭐 필요 없고요. 결론은 뭐냐?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이 그림이 주어집니다. 자, 이 그림이 주어지고, 예를 들어서 얘 CC가 뭐냐? CC가 뭐냐?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CC가 뭐야? 결합 캐패시터다. 자,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필기는 그거잖아요. 객관식이니까. 또는 뭐 다음은 전력선 반송 통신용 결합 장치의 보안 장치이다. 뭐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는 틀린 것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실제 기출되었던 겁니다. L1, L2, 뭐 L3 뭐 이런 애들 나옵니다. 그리고 뭐 요런 애들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L은요 교류 300V 이하라고 되어 있죠. L2는 1300에서 1600, L3는 2000을 초과하고 3000 이하다. 자, 요런 숫자들을 어떻게 해요? 바꿔서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전류 용량 요런 것도 바꿀 수가 있겠죠. 여기서 설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코일이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비교하시면서 요거를 다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따로 방법은 없어요. 근데 시험에 CBT, 특히 전기 산업기사에 엄청나게 출제가 많이 되어 진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올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자, 요거는 뭐 지금 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고 시험 직전에 한번 보고 들어가시면 무조건 맞출 수가 있으니까 요 내용까지 수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